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 회계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조인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주항공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신 고견들은 향후 우주항공 분야 예산안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토대로 우주항공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산업적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과방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의결은 마쳤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다 했. 이 양만 한 것 같은데 한방도 했나 보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 먼저 하실래요?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윤기 위원님, 네, 세 분, 네 분. 네네. 예,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잘 버티실 수 있어요? 예. 아까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 카드 쓴 거 새벽에 썼다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거짓말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 근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뭐 누구 개인적으로 뭐 사먹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몰라도 새벽에 썼다는 이유로 그게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진숙 위원장이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비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예. 잘못 쓴 게 있다면 그거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런 기준이 이제 우리 국민들 상식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국민들 상식이에요. 그죠? 그 상식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속 이렇게 카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썼던 카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어느 분도 그 본인 당대표와 지금 대통령이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면 다 땅 보고 있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은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돈 쓴 게 다 증인이 나왔잖아요. 공익제보자가. 그죠? 조명현 씨가 다 제보를 했잖아요. 심지어는요, 가서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경기도 돈을 그걸 바꿔치기까지 했어요. 그거 진짜 파렴치한 짓이에요. 아니, 법인카드로 사적 유용을 어느 정도 하는 경우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가서 쓴 걸 가서 법인카드를 바꿔치기 해갖고까지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혹시 뭐라고 변명했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잘못 관리했대요, 자기가. 자기 안 썼대요. 예? 그거 다 소고기 먹고 초밥 먹고 자기가 다 먹었는데 자기 월급은 통장에 그대로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거짓말, 뻔한 거짓말. 그죠? 그렇게 기소가 됐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 어느 당이에요? 민주당이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감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대 100건이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그랬어요. 그게 민주당의 경기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인카드 문제를 많이 저지른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로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새벽에 얼마 썼다 그거 사적 유용 아니냐 막 단정해서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나가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게 국민 상식이에요. 헌법 정신도 그래요. 근데 그 법을 이진숙 위원장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 적용하고 본인만 적용 안 하겠다? 그거 절대 왕정국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적으로 썼다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 사적으로 쓴 게 있고 내가 캥기는 게 있으면은 그거 동의 안 해줘도 되는 거 동의해줘갖고 이 문제 만든 거잖아요. 조명현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현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은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조명현 씨라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고 초밥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 제사상이라든가 이런 다 것들이 증거 사진 다 나왔잖아요. 그거 조명현 씨가 썼어요? 다 그 이재명 대표 부부를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리 처방까지 받았어요. 뭐 싸이가 대리 처방했다고 요새 뭐 난리던데 김혜경 씨 대리 처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관련 의사가 기소됐어요. 김혜경 씨는 자기가 그걸 몰랐다고 그래서 기소 안 되고. 이게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법상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돼요? 10개 넘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보니까 다 빼내가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 법에 따라서 처분받아라. 법 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그거 엄벌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우파든 좌파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방송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면. 근데 민주당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예? 사드 전자파 그 튀겨진다고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 기억나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노래 불렀어요. 국민들 선동하고. 머리에다 이거 빨간 거 쓰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 생각나죠? 생각납니다. 민주당 사과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신데 거기 가셨던 국회의원 6명 사과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사과라도 하고 처벌하겠다는 얘기 해야죠. 광우병 얼마나 나가서 선동했어요? 당장 광우 미국소 사 먹으면 다 죽을 것처럼 선동해놓고 민주당 앞장섰잖아요. 민주당에서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뿌렸을 때 내보낸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당시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드 전자파 환경 영향 평가했는데 유해 기준에 530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발표 안 하고 민기적거리다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파렴치한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가짜뉴스 처벌하겠다는 말을 합니까? 김어준 씨 처벌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김어준 씨야말로 음모론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한민수 의원이 우리 당 대표를 보고 전환길 당의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들으셨죠? 네. 전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예? 신상바로. 김어준 당의 정청래 대표 그 밑에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그러면 김어준 비서실장이에요? 그냥
나가라고 그냥 방송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붙여가지고 데려주고 말로 받지 말고 자기네 대통령이 지금 법인카드로 지금 1억 넘게 써가지고 기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썼으니까 빵원 새벽에 사 먹었냐 언제 사 먹었냐 이 얘기하면서 지금 이 상임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심정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까 여러 고발 사건이 열거가 됐습니다만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최민희 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만 최민희 위원장도 그러면 모욕 사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고발을 신상 몇 번 발언하겠습니다. 당했다고 중단하세요. 유죄라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제가 오늘 많은 모욕을 참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화도 나겠죠. 본인들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금 추잡한 행태가 오죽하면 금 거북이까지 나왔고 금 거북이로 매관매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오는 판이면 금 거북이 하나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도대체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에서 장차관이 된 사람, 정무직 공무원 된 사람은 금 거북이를 갖다 줬을까? 저 사람은 금송아지일까?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이 상황, 자괴감이 느껴지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여야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품평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지금은 이진숙이라는 위원장이지만 저 자리에 천년만년 있겠습니까? 과기부 장관도 바뀌었잖아요. 그 과기부 장관과 여당이 티키타카 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비웃고 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당했죠. 근데 참았습니다. 야당 시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직자의 거짓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말이 자꾸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원칙대로 살라고 뼈가 아프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말 바꾸기를 너무 많이 해서 법화와 관련하여.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해당 제과점에 납품된 롤케이크까지 다 파악했겠습니까?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거엔 답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말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17년 11월 15일 4시 34분 53초 새벽 4시 일요일 날 파리바게트에서 누구와 공적 임무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일요일 새벽 4시 34분에 공적인 일을 누구와 합니까? 새벽 4시 34분에. 그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어받아서 그거를 이준숙 위원장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저를 욕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금방 그러지 말라고. 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짜뉴스 어쩌고 저쩌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그 법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당 됐는데 그 법 안 하실 거라고. 그 태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말에서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방송 3법이 방송 독립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라는 거. 그래서 방송계가 환영하잖아요. 토론회에서 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 할 줄 알았다, 방송 3법. 근데 진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호성, 한상혁, 이동관, 김홍일. 이 역대 방통위원장, 심지어 이동관, 김홍일조차 어디 페이스북에 글 쓰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이거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방통위 직원들 돌아보세요. 최시중 위원장? 그러신 적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지켰어요. 최시중, 이계철, 이경재, 최성준, 이동관, 김홍일 이분들 전부 국힘 쪽 분들이세요. 국힘 쪽에서 임명한. 근데 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윤석열의 감사원에서 중립 의무 위반해서 주의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정말 특이한 분을 가지고 과방위원장을 모욕해가면서 옹호하십니까? 게다가 정말 윤석열의 방송 장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저항한 위원장이면 그만할 자격이 있죠. 입만 열면 이튿날 탄핵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당일날 공영방송 이사를 후다다다닥 임명해버립니까? 그게 초유의 일이지. 그래서요, 여야 의원님들이 서로 의원님들 가지고 그걸 소재로 국무위원들한테 질의하는 거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의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짓말과 말바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 그동안 국회 발언이나 페북 글을 통해서 거짓 답변을 하거나 거짓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최민희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었죠. 대전 뚜레주루점 그곳에서 팔린 롤케이크는 일주일 동안 7개에 불과했다. 하루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페북 글을 통해서 4, 5만 원어치 과자류를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한다. 분명히 기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대전 뚜레주루점에서 뭐 최소한 뭐 20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격상으로 보면. 저는 파업 중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 말 하지 마시고 20명 빵을 안팎의 최소 10개 정도는 그 가격으로 치면 20명 뚜레주루에서 안팎의 직원들을 가만히 위해서 계세요. 뚜레주루에서 그 구입한 금액이 53만 4,100원이에요. 그런데 롤케이크 팔린 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거, 자, 또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직원들 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죠. 페북 글에서 분명하게 서울에서 빵을 구입하고 모자라서 법인카드를 수행비서에게 주고 수행비서가 대전 내려가서 샀다고 했었죠. 선우가 바뀐 거 제가 지적했었죠. 그 거짓말 아닙니까?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일관되게 거짓말하고 직원들 있어요. 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시고 컨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답변하지 마세요. 한적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6일도 토요일입니다. 새벽 5시 36분 커피 체인점 디에떼에서 6,000원을 썼어요. 토요일 새벽 5시 36분에 이것도 공적인 일입니까?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2월 17일 밤 9시 47분 42초 듬북 담북이라고 하는 선릉 2호점 북어국 전문점에서 8,000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적 업무로 썼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C와 대전 MBC의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따져보면 10,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법인카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적 업무로 썼다 이런 주장들만 하고 계시니까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감싸려고 또 물타기 하려고 대변하시려고 애쓰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시고 감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진숙 위원장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어? 성심당? 네.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한번 법인카드 보세요. 한 번도 사용 보시고 안 했고요. 말씀하세요. 최영두 의원님께서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십시오. 이진숙 후보자와 주고받은 질문 답변 제 과정에 질 시간입니다. 사실과 보세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방금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좀 그때 하시고 질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법인카드, 개인카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성심당에서 한 번도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고 답하셨죠. 개인카드를 쓰셨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성심당에서는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2015년 7월 14일 오후 5시 38분 13,000원을 비롯해서 15회에 걸쳐서 성심당 노소 주식회사입니다. 노소 주식회사에서 총 15회에 걸쳐서 109만 7,900원을 결제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고 하면 이게 개인카드를 쓴 적이 있으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의 전개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 영상을 지금 틀고 싶지 아까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이 영상을 틀고 싶지 않았는데 좀 확인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티키타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우리는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10,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답변만 끌어내는 질문을 하시니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공적으로만 사용했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빵빵에서 저희가 빵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하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빵빵빵 얘기뿐만 아니라 와인도 마찬가지고 법인카드 사용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9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선물하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와인이 저렇게 사장실 안에 있고 개봉되어 있는 와인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시간 1분 드립니다. 때로는 손님을 만나면서 제가 콜키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식당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자, 그런데 저 와인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 와인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개인 카드로 구입한 내역서도 드렸는데요. 때로는 제 개인 카드로 구입한 주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개인 카드로 와인을 비롯한 선물을 샀다고 주장했었죠. 저희가 오늘 오전에 확보한 대전 MBC 경영국의 두석 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영국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26차례에 걸쳐 무려 1,558만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개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와인의 양도 29차례 649만 원에 이른 바 있습니다. 649만 원, 1,558만 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이렇습니다.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와인을 구매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어볼게. 자, 잠깐만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님의 법인카드 사용 지금까지 와인하고 빵과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새벽에 6,000원, 4,000원짜리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싸그리 그냥 다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분이 그런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원장을 부적절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사청문회에 지적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1년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시고 말 바꾸기만 하시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한 적 없고 법인카드는 최소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수행기사용이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제가 사용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한 적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 지금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이시는데요. 대통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온갖 조작된 혐의가 뒤집어 씌워졌으나 국민들께서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셨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말씀하실 때 법과 얼마,
공영카드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뭉뚱그려서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라고요. 예. 네, 2분 드릴게요. 빵이야. 해도 되겠습니까? 2분 드리세요. MBC 사장이 왜 공직자가? 아 빨리 짤 찍어 빨리. 잠깐만요, 저기 빨리 짤 찍어.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저기 이제 근데 의사진행 발언 좀 박정은 하실 의원님은 테니까요. 손은 쓰지 마세요. 그냥 말만 하세요. 네, 말만 하세요. 그만하세요. 말만. 손은 쓰지 말고. 예. 의사진행 발언 할까요? 네, 2분 하세요.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없을 때 그 국민의힘 의원이 제 이름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경향신문 칼럼을 보십시오. 김미나 전 논설실장이 쓴 칼럼을 보세요. 전환길당 대표 장동혁 제목으로까지 돼 있습니다. 그 칼럼 얘기를 하면서 전환길 씨가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가야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질의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귀를 의심할 게 아니고 눈을 의심해 보세요. 그런 칼럼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당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 얘기하면서 또 무슨 다른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비서실장이 이런 식의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민수 의원이 안 계실 때 한민수 의원 이름 전체가 아니라 어쨌든 비서실장 이러면서 거론이 된 건 사실이고요. 저도 거론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거론을 해서 제가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어서 이정원 의원님이 그 자료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건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제가 처음으로 안 했어요. 아니 그때 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 한민수 의원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고요. 그 이정원 의원님이 바로 그 최영두 간사님의 질문을 영상으로 트셔서 제가 공의 여야 의원 모두 그러지 말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원 의원님이 저도 당황을 했죠. 제가 금방 왜 동료 의원 이름을 거론하냐. 그런데 영상에 갑자기 간사님이 나오셔서 저도 속으로 깜짝 놀랐죠. 예, 그런데 그 취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심당에서 쓴 적 없다. 그런데 썼다. 요걸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렇더라도 가급적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하는데 왜 끼어듭니까?
네, 앞으로 그 여야 의원들께서 여야 의원들을 거론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티키타카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아니 제가 거짓말을 기회 드리지 했다고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니까 저는 기회 드리지 거짓말 한 적이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인데 누가 주겠습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정면 의원님 이고요. 신성범 의원 다시요. 노정면 의원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의원님이고요. 신성범 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를 요청을 안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 제가 도울 일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셔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노정면 의원님, 그리고 이주희 의원님, 신성범 의원님, 이웅기 의원님, 김현 의원님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네. 노정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텐데 빵과 법카 얘기 최근에 다시 불거졌죠. 그 민주당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이 모자랐다고 판단했는지 페이스북에다가도 장문에 자기 주장 글을 올리고 그러한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검증을 굳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빵 얘기하기 싫어요. 법카 얘기하기 싫고 이제는 글로벌 테크 얘기도 좀 하고 방송 정상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답변, 부적절한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이 8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쓴 저 글이 이진숙 위원장이 정리해서 내놓은 가장 최근에 본인 입장이고 저기에 보면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고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장님 댁 부근에서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롤케이크 같은 것은 많은 양을 구비해 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가서 나머지를 구입했다. 이렇게 친절하게 코테이션까지 달아서 수행비서의 증언인 것처럼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 기억이 나타난 거예요. 저 구체적인 내용이. 그런데 저 글을 다 읽어보면 저희가 이미 파악해서 청문회 때 수도 없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내용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역시 반복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정치 공세를 할 때 이럽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더라 전원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할 때 최소한의 근거, 최소한의 논거 생략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정당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방위에서 청문회 할 때 단 한 분이라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내역들 하나하나 꼼꼼히 다 확인하고 카드가 여러 개였어요? 한 사람이 쓴 단일 카드를 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답변은 늘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이게 비리를 감추는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그래서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근거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공세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서류, 결제 내역 이런 거 제시하는 경우들 드물어요. 그런데 이 건은 유독 그런 주장으로 계속 그런 질의로 이어지고 있어요.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가 지금 과방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적은 글을 풀이를 하면 표 맨 왼쪽입니다. 이진숙 주장이라고 돼 있는 것. 수행비서와 함께 나폴레옹이라는 서울 자택 근처의 제과점에서 과자류를 구매했다.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를 맡겼다. 그리고 수행비서는 홀로 대전으로 돌아가서 모자라니
뚜레쥬르에 가서 롤케이크 등 나머지를 구매했다. 저 흐름이에요. 시계열로 보면 이미 1월 8일에 저 나폴레옹에서 구매한 1월 8일에 이진숙 씨는 서울로 저녁 때 복귀했기 때문에 저 말에 따르면 이진숙 씨의 수행비서와 함께 나폴레옹 구매한 시점은 1월 8일 저녁이 됩니다. 1월 8일 저녁에 서울로 복귀하셨어요. 낮에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퇴직한 날은 1월 9일자고 1월 8일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행비서에게 법인카드를 맡겨서 다시 대전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전에 가서 수행비서가 뚜레쥬르에서 나머지를 구매했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는 대전, 이진숙은 서울. 저게 결정적인 이진숙 주장의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옆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는 1월 8일 오후 2시 31분에 나폴레옹에서 43만 9천 원 결제하고 함께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뭐 파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그냥 자택만 들려서 대전에도 자택이 있으니까 거기만 들렸다가 온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본인은 대전 MBC 들렀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오후에 수행비서 차 타고 내려가서 대전에서 뚜레쥬르에서 결제할 때 그때 이진숙도 대전, 수행비서도 대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시점이 그날 저녁입니다. 8시 14분에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제 내역입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 법인카드. 수행기사가 쓰는 법인카드 말고 그리고 나서 밥 식사 결제하고 30분 뒤에 또 스타벅스 결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해명을 하라는데 나는 업무용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부당하게 사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동문서답이죠. 그 동문서답을 얘기하는데 그 동문서답 와중에서 정말 어렵게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썼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선 자체가 안 맞잖아요. 수행비서는 대전으로 가고 이진숙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뚜레쥬르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페이스북에다 써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입장이 저 같으면 이걸 아무리 뭐 입장이 다르고 정파가 달라도 저걸 어떻게 부인해요. 아, 저건 뭔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착각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 이외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빵에 중독돼가지고 빵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의심합니다. 이거 빵이 아니라 깡인가? 예. 이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그 가급적 의견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지양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고위공직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그 지위의 책임에 걸맞지 않게 좀 너무나 부적절한 주장들을 공개적인 공간에서 하고 계셔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23일에 저희 방송 3법 통과되자마자 페이스북에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글 쓰셨죠. 예. 예, 사실 다소 좀 장황한 글이라서 논지를 좀 파악하는데 저도 좀 몇 번 읽긴 했었는데요. 그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국회가 직접 이사를 추천하기에 대한민국 이념의 양극화가 가속화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취지 맞으시죠? 국회가 직접 추천하는 인원이 있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다수 그리고 야당의 소수를 추천하는 그 관행을 깨자는 취지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PPT 보시면 방송 3법 개정 전에는 KBS 이사수 11명, MBC 이사수 9명, EBS 이사수 9명 거의 다 심지어는 추천 100%를 다 국회에서만
추천을 하였고요. EBS의 경우에도 이 과반이 넘게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마련이 되는 거죠. 이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송 3법 개정 이후에 40% 이하로 줄인 겁니다. 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죠.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이사 추천을 40% 이하로 줄인 것인데 이건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방송정책 민주화를 위해서 권한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매우 부적절하게 객관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평가를 좀 하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렇게 이사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념의 양극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논리를 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다양화하는데 어떻게 이념의 양극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한쪽 생각이 경도된 사람들끼리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언론학자와 변호사 단체를 좀 폄하하셨어요. 이사회 구성에 구성이 예전부터 계속 우리 언론학자, 변호사들 포함되어 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그 위원장님 페이스북에서는 방송국 이사가 되기 위해서 학자들은 각종 세미나장에서 변호사들은 방송 출연해서 각 정당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보고서와 발언들을 쏟아낼 것 이런 표현까지 쓰셨단 말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양심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정하셨습니까? 단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셨잖아요.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근데 단정하고 쓰셨던 그 의견이 문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언론학자나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온 공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회 구성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포함되어 온 전문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양심, 공직자의 양심을 극우 세력에게 맞춘 맞춤식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쏟아내는 분, 바로 지금 위원장님 아니신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부분 참 이거 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담겨 있는 위원장님의 노동 적대적인 사고, 이 부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PPT, 여기 보시면 기업에서 노조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 간다. 앞으로는 편성위원회에서는 노조 눈치 봐야 한다. 사장은 노조의 비토를 당하지 않으려면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한다. 방송이 민주화되면 공영방송 노조가 권력을 잡고 방송국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세요. 내용도 정말 근거가 없고 무논리지만 그 근간에 이 노동자들,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를 넘은 비이성적인 공포가 저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고 이용막 MBC 기자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노조가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면 지금 사실 저희 이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기조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상당수 기자가 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뜻이 참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셨던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 지금도 저희가 계승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주장에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대하고 그 공포감을 느끼고 계세요. 그 자체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반헌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회와 국민 적대시한 윤석열이 오버랩되는데요. 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저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그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세월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행동들 그리고 위원장보다 권한이 적은 그 구성원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이런 태도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위원장님께서 이런 감수성을 정말 가지고 계신지 제가 느껴지지 않아서 말씀을 지금 공영방송사에서 노조는 소수도 아니고 약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세요. 네. 신상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확인을 좀 몇 가지 해보고 저도 답답한데 그 2015, 18년 MBC 사장 하실 때 법인카드가 몇 장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최소한 3장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기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한 장만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자, 다만 이제 법인카드 내역서를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사용하지 않은 고깃집에서의 사용이라든가 또 그 치킨 같은 그 간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기자들이나 PD들이 야근을 하고 할 때 아니 잠깐만 내 말씀 그러니까 자 사장님 이진수 사장이 하나 갖고 있고 예, 수행 비서가 하나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총무부 총무부에서 하나. 몇 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의 보통 법인카드를 하면 뭐 누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법인카드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쓰는 거. 예. 그때 그러면 수행 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뭐 오전 4시 34분에 16,500원 파리박혔던 게 왜 공용이냐 뭘 했냐고 이제 추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무슨 카드인지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특정 날에 사실 그 몇백 건이 최소한 몇백 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날을 찍어서 이건 누구하고 썼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경찰 유성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는 2017년 11월 5일 오전 04시 34분에 파리바게트에서 16,500원 끊은 것에 대해서는 추궁당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까? 그 기억은 지금 나지 않고요.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가 왜 저기 일단은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단언하는 근거는 뭐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결과는 경찰 조사 결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나올 것이라는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까 경찰에서도 아마 예. 샅샅이 조사할 테고 예. 어떻게 보면 또 여당 의원들의 주장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시죠.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뭐 지방 MBC 계열 사장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공영방송 성격도 있지만 판촉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어서 이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MBC 본사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뭐 규칙이라든지 감사실에 감사를 했나요? 해마다 감사합니까? 해마다 감사합니다. 대전 MBC 자체적으로도 감사가 있고 본사에서도 감사가 실시됩니다. 말 나온 김에 예. 1년에 얼마 정도 쓰셨어요? 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제 기억에 이것도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만 월 400 안팎 정도로 기억을 월 하고 400. 있습니다. 예. 한도는 한 5천 되나요?
이 의원 한도라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맥시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링이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줄 때는 나름 뭐 총무부가 설명을 하잖아. 이 한도가 얼마입니다라든지.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고 기억이 있고 저는 그것을 400 안팎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00 안팎.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뭐 내용을 모르니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나름 뭐 위원장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확신인지 기억이 오류인지 그 부분을 좀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좀 기다려서 수사 결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날을 찍어서 이거 누구하고 썼냐라고 하면 제가 제 기억에 의존해서 때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꽤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럼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상입니다. 이훈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남동구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방통위 사무처장 대행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그 방발기금 사업지원기간 감독 불일치,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하고 소위 때도 얘기를 해서 지금 징계 시정인가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조치를 취한다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부하고는 지금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아직 그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기재부도 만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얘기나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PPT 띄워봐 주세요. 여기 우리 예산 결산하면서 지난해 문체부에서도 일반 회계로 편성하는 증액안을 수용했다. 그래서 시정력으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문체부 일반 회계로 편성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보면은 형식적인 일만 하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죠. 5년간 아리랑 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 얼마 지원했는지 제가 물어봤는데 1,600억 했어요. 5년간 두 개 방송에 그렇죠?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5년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에는 한 40억씩 해서 5년에서 한 200억 했어요. 8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역방송하고 중소방송 한 40개 돼요. 한 개 방송에 1년에 1억도 지원을 안 한 건데 지역방송, 중소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어요. 매출액에서 얼마 떼어서. 그렇죠? 네. 아리랑 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푼도 안 내잖아요. 그리고 네. 관리감독도 문체부에서 하고. 아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방발기금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받아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그 예산 결산할 때 징계 주자 그랬는데 여기 조인철 소위원장하고 그래도 시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저는 그 징계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방통위도 움직이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저도 그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저희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일반 회계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왜 또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방통위에서 하냐는 거예요. 지역방송 지원도 못하면서. 이진숙 위원장 대전 MC 사장할 때 지역 중소방송 지원하는 거 방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줘요? 공모해서 한 1억 정도씩밖에 안 주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지역 중소방송한테 돌리라는 것은 지금 지역 소멸 위기에서 지역방송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그래도 한 4억 정도 들여서 프로그램 하나 정도 뭐 지역의 역사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취재를 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역방송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훈기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때만 되면
지역 방송사들의 기자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제발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을 아니 근데 진행할 수 있도록 이진숙 해달라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요청을 이 해왔습니다. 말끝마다 지금 1인이라 일을 못하는데 이건 1인의 이진숙 위원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이거는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일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일이고 문체부에서도 자기네 일반 회계로 내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왜 이진숙 위원장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뭐 1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이 문체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하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제가 보니까 해왔습니다. 제대로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문체부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해결 못하면서 무슨 1인 체계라 일을 못하고 그런 얘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방통위가 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조속히 이번에 조치를 꼭 취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세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어떤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될 수밖에 없는 무슨 재정 상황을 얘기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몇 푼 안 되는 거 내지도 않는데 왜 5년 동안 1,600억씩이나 퍼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아까 제가 정치적 중립 위반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지금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오늘 법인카드 유용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뭐 빵 산 거에서 여러 가지 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이거 241대 장비 파쇄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 천공도 진행해서 이거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거는 감사원 주의 처분 받고 이것 때문에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탁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갖고 지금 공무원 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 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통위를 뭐 식물체제로 만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회에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뭐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죠. 최영두 의원님 질의한, 김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지금 전한길 씨가 이진숙에 양보하겠다 대구시장을요. 그 기사는 보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직권 면직도 보셨죠? 예. 예.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부당하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사를 밝히죠. SNS를 통해서. 밝힐 그리고 때도 있고 예, 그렇지 않을 예, 때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밝히는 일이 많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출마설이 나오면 본인에게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다라고 바로 반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를 마치겠다라는 표현 외에 대구시장을 말 그대로 임기를 마치면 출마 못한다 그러면 출마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임기가 지금 종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어떻게 상정이 안 않습니다. 되면 그 법이 상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일부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군림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입법 제가 기관도 질문하는 아닌데. 내용은 임기가 내년 8월까지가 아니라
9월까지 또는 10월까지라면 임기가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이 된다라면?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한겨레 20일에 나온 PPT 좀 띄워보실래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게이트 주요 의혹 및 관련 인물, 이거 언론에 보도된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겨레 20일 또 하나 띄워보시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타임라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본 적 없으시죠? 예, 예, 김건희 관계도 시사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본 적 없으시죠? 예. 예, 그런데 한번 보시죠. 보면은 김건희 씨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따박따박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유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진행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까 저기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선별적 답변이거든요. 현재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손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은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찰의 탄압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한 이유는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에 대한 평가는 아니, 평가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예,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독임제 기구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달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죠? 제가 독임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회의록을 보니까 독임제를 주장하셨어요. 맞죠?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독임제 기구 주장한 거 맞죠? 주장을 했다기보다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죠. 독임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독임제가 생각한다.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네, 독임제 이렇게 주장한 얘기했던 겁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독임제를 꺼냈고 독임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독임제 주장하신 거예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장난하고 있다. 독임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아마 지금 그 말이 나왔던 것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가 독임제로 가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안까지 상정한 판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독임제는 못 하는 거죠? 그건 제가 결정할 아니 문제는 본인의 아니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 방통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아니 법안에 새로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라니까요. 왜 질문을 못 알아들어요? 제 질문은 새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독임제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독임제는 주장을 안 하는 거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못 들었어요. 지난번에 아니, 조금 전에 답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독임제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6월 10일 날 얘기하고 19일 날 한 번 더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독임제가 아니라고 치면 그러면 지금 재정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본인을 그만두게 한 법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사무처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사무처하고 방통위원장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까? 사무처의 입장은 법이 통과되면 그 후속 아닙니다. 조치를 취할 수밖에 그렇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후속 조치가 아니고요. 이소위에서 나와서 방통위 입장을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개인 입장이 있고 사무처 입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개인 입장과 사무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라고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소위에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에서 오고 간 내용 보고 안 받으셨어요? 사무처장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직무대행님 나와보시죠. 위원장 개인의 입장과 사무처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입장인지 확인했을 때 사무처 입장을 가져오기로 했죠? 그 뒤에. 그러니까 방통위 위원장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고 회의가 유지되지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위원회의 위원회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처는 위원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예, 근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정무직 공무원도 정치 중립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윤석열의 12.3 쿠데타가 내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범, 대북 불법 송금범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 최상목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불법 송금범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방송 3법 국민의힘이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은 찬성합니다. 근데 통과되었습니다. 본인은 방송 3법에 반대하시죠? 네. 네. 그리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에도 반대하시죠? 예. 네.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런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진행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윤석열의 쿠데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정부 여당과 이재명 정부와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계엄을 했습니다. 아니, 내란과 딴 얘기하지 마시고. 관련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 자리에 있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정한 것은 제 정무직 임기- 공무원의 의미가 뭡니까? 법이 정무직 정한 공무원은 제 왜 임기를 임명합니까?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을 왜 임명합니까? 그 자리에 적임자를 임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잠깐만요. 독립적인 그런 작은 제가 지금 아까 질문할 때 잘 들으세요. 아까도 자꾸 법화 3개 있다 이러면서 헷갈리게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분석한 법화는 이진숙 사장 개인 법화 분석한 겁니다. 그걸 자꾸 헷갈리게 이게 다른 사람이 썼나? 듣는 사람 헷갈리게 하던데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과 방송 철학이 같아서죠?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정무직 답할 공무원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 돌리지 마시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할 땐 그 대통령의 철학과 같은 사람을 대체로 임명하겠죠? 저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말 일하고 돌리지 있습니다. 마시고요. 윤석열이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본인의 방송 철학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현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본인과 방송 철학이 다른 사람 임명하겠습니까? 윤석열의 방송 철학은 한마디로 방송 장악, 방송 때려잡기였고요. 그런 철학하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방송 3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방송 독립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적어도 방통위 직원들은 다릅니다. 방통위 사무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방송 3법은 통과됐습니다. 공표됐거든요. 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그 편성위원회 관련하여 방통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 제가 초안을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그게 방송사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 그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방송사는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박장범의 KBS도 박장범 사장의 KBS도 안영준 사장이 있는 MBC도 방통위가 국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그 방송사들이 지능 잘 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같이 앞으로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에도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에 통합방송법으로 방송위원회 뜬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으로 방통위원회가 떴습니다. 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박근혜 정부가 소위 미창부 얘기하면서 약간 방송 쪽의 규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방송통신 관련 일괄적으로 방통위가 규제했는데 일부 지능과 규제가 과기부에 남아 있었어요. 네, 그거는 다들 기형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재구조화돼서 유료 방송 지능 규제 정책을 가져왔을 때 감당하실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가 약간 기형적인 상태에서 방송 장악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조직의 일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방송 3법이 시행되면서 방송사들도 본인들에게 없던 독립성이 부여되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그 중심을 잡고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는 부처가 방통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길 부처 역시 방통위원회가 확대 개편 혹은 재구조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무처장님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